안녕하세요, 포크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주 매매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규 상장주를 잘만 이용을 하면 하루에 5, 60% 혹은 100%, 20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나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괜히 신규 상장주 건드렸다가 손해만 봤다. 그리고 손절을 못해서 지금 엄청나게 물렸다.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를 갖다가 이 매매하는 공식, 물론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공식들이 있어요. 손절을 잡는다든가 익절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신규 상장주 매매 공식은 첫날 혹은 둘째 날까지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50%, 100%, 200%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손실 날 수 있는,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를 갖다가 좀 막고자 여러분들에게 이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들 거예요. 야, 저렇게 가격이 높은데도 매수가 들어오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규 상장주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라는 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날 60%에서 60%, 400%까지 올라갑니다. 즉, 10,000원에 상장을 했다. 10,000원에 상장을 한 가격이다. 상장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6,000원이 될 수가 있고요. 6,000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0,000원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40,000원까지.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이, 이슈가 좋아서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단타 수급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장의 뉴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단타를 치는 세력들, 단타를 치는 큰손들이 가격을 올리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격을 떨어뜨려서 계속 매도를 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이 됩니다.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규 상장한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모가를 만든 다음에 그 가격에서 상장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최초가라고 해가지고 상장가랑 다르게 최초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최초가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신규 상장주인데, 첫날은 대체적으로 기관과 외인이 매물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기관과 외인들은 미리 매수한 물량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랑 틀리게, 개인들처럼 공모를 해가지고 매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물량들, 보예수 물량이 아닌 물량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관과 외인 매물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물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전진건설로 보십니다. 첫날 물량 나오죠. 엄청나게 첫날, 둘째 날 나오고, 이제 조금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나 봐요. 거래량 뚝 떨어지면서 지금 움직임 나오는데, 첫날 나온 걸 보면 엄청나게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물량을 다 누가 사죠? 개인들이 사죠. 예, 대체적으로 다 개인이 삽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저렇게 산 사람들이, 수익이 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지금 빠지잖아요. 빠지고 있잖아. 지금 개인들이 200만 주를 사고 기관에서 120만 주를 던졌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지금 다 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수익일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주들은 대체적으로 단타를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단기 매매를 하고 손절을 꼭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아라. 그리고 회전하는 물량들이 첫날은 엄청나게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뚝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보세요.
첫날 거래량, 둘째 날 거래량. 얘는 지금 넥스트바이오 같은 경우는 셋째 날 거래량이 좀 늘었네요. 그쵸? 근데 점점점 어때요?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죠. 자,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고 큰 세력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규주는 단기 매매를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거를 갖다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기관과 외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오르겠지 오버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세력의 부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세력들이 없는 상황이죠. 누군가 종목을 갖다가 확 올리거나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해주는 세력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전부 다 단기 단타 세력. 그러니까 크게 물량이 들어와서 몇만 주씩 사지만 몇만 원짜리를 몇만 주씩 사지만 그 세력들도 결국에는 단타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고 빠지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크게 들어옴으로써 그걸 보고 다른 물량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 물량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또 수익이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다가 그 물량이 나오면서 큰 세력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을 잘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보기보다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규주를 매매를 하던 주식을 매매할 때 기본 공식이 있죠. 뭐죠? 자, 매수하면 손절 잡고 매수하면 손절 잡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아라.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물론 나는 손절 안 하고 나는 계속 매수를 할 거야. 아니면은 중장기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단기 매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 매매를 할 때 매수하면 반드시 손절을 잡아야 돼요. 그죠? 손절을 잡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스탑로스라는 걸 사용을 해서 손절을 잡던 주식 스탑 주문을 이용을 해서 손절을 잡던 어떻게든 손절을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손절 잡는 것도 있죠. 맥점을 그어놓고 여기가 무너지면 손절을 할 거야. 여기가 무너지면 나는 손절을 할 거야. 이 손절 가격을 갖다가 정해놓는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내가 맥점을 잡았는데 그 지점이 무너지면 손절을 한다. 이거는 정해지지만 실제 초보자분들이나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탑로스라는 걸 이용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는다. 이거는 또 기본 공식 중에 하나죠. 내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항상 수익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물론 수익 났을 때 분할 매도하는 거 기본이죠. 그렇지만 수익이 났을 때 익절을 꼭 잡아놔서 내가 최소한의 손실은 없게, 손실만 없으면 다음에 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이 나면 익절을 걸어놓는 거를 필수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 자, 시초가와 첫봉. 자, 시초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가랑 틀려요. 공모가랑 틀립니다. 시초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에 만들어진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엔세를 예를 들면 얘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얼마? 35,000원에 만들어졌어요. 정확한 가격은 35,100원인데 대충 35,000원대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K3i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얼마예요? 자, 한
뭐 15,800원, 15,000 뭐 800원, 900원 뭐 그 정도에 만들어졌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M83 같은 경우는 시초가를 갖다가 여기서 만들었는데 25,900원 정도, 예, 그 정도로 만들었고, TDS판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27,000원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최초가란 얘기예요. 시장의 최초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가격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 말씀드릴게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종목 공모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가라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뭐 매수를 한 가격이겠죠. 당연하겠죠. 공모를 해서 그 가격에 뭐 경쟁률 뭐 100대 1이다 그러면은 뭐 100분의 1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1000대 1이다 그럼 1000대 1000분의 1 받았을 거고, 공모가가 있을 거예요. 자, 공모가에서 대체적으로 종목들은 이 위에서 상장을 합니다. 그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초가라는 거예요. 시초가. 예, 시장에 처음 만들어지는 가격, 시초가라는 거거든요. 자, 시초가예요. 시초가는 대체적으로 공모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4종목 다 그랬어요. 그죠? 4종목 다 그랬는데 이 시초가 밑에서 만들어진 종목도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공모가 밑에, 시초가가 공모가 밑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들은 일단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20%든 30%든 떠서 시작을 하면 좋아요. 100% 떠서 시작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뭐 150%, 200%그 정도는 솔직히 조금 무리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시초가는 공모가 위에서 시작하는 종목만 건드리는 게 좋다. 물론 예전에는 시초가가 공모가 밑에서 시작해서 급등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가능하면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가능하면 시초가가 위에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첫봉이 거래가 제일 많이 터지죠. 왜? 던지고자 하는 사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자, 처음에 양봉이 만들어지느냐, 처음에 음봉이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대체적으로 양봉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전진바이오팜 1분봉으로 봐야 되는데 1분봉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 게 있어서 3분봉으로 볼게요. 지금 여기 전진바이오팜 양봉이죠. 그죠? 예, 양봉이고요. 넥스트바이오 얘는 음봉이에요. 넥스트바이오는 음봉. 자, 그 다음에 K3i 요거 음봉이고요. TDS팜 양봉이죠. 그죠? M83 양봉이고요. EN세 양봉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날 음봉이다. 이거 가능하면 빼세요. 첫날 첫봉, 그러니까 1분봉상에 보면 돼요. 1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분봉인데 첫날 첫봉이 첫날 상장한 첫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봉이 음봉이다. 이러면 일단은 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대신 얘네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라인을 그어놓고 볼 거거든요. 자, 음봉 라인을 두 라인을 볼 거예요. 음봉이란 얘기는 뭐예요? 아침에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물량이 그만큼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첫 음봉이 항상 제일 거래가 많이 터집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물량이 나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반등이 나와가지고 물량을 누군가 받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린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 가격을 상승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강하게. 자,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주식 공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 왜 그러냐면은 살짝 올라오는 척 하다가 다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 제가 봤을 때는 첫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가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초가 첫봉 설명해 드렸어요. 자, 첫봉 두 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 두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봉에서 만들어지는 이 두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이제 맥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양봉이 될 수도 있고요. 양봉이 되는 케이스를 이제 보죠. 양봉이 되는 케이스를 보면 자, 요 두 라인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라인을 안 깨고 여기서 계속 뭐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상당히 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이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음봉이 나오다가 이 라인 근처에 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1차 지지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지지를 못하고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 밑으로. 이러면 이 종목은 이제 아디오스죠. 계속 골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강하게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뭐 기본적인 맥점도 있겠지만 신규 상장주 제가 이제 요거는 신규 상장주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에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 중간에 지금 보시면 윗라인과 아랫라인의 중간에 있다. 그러면 요거는 짧게 단타는 쳐도 되는데 가능하면 저는 초보자분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 라인 중간까지 들어왔던 얘기는 이제는 이 위에 다시 시초가의 물량들이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라인 중간에 있을 때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이 최악의 상황이죠. 이 라인이 무너져 버렸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 라인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이 하단선이 무너진다. 음봉도 마찬가지예요. 음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음봉이어도 똑같습니다. 음봉이란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최초가고 여기가 최초가고요. 그 다음에 1분이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1분 종가가 여기란 얘기죠. 그죠? 근데 양봉이란 경우는 양봉은 여기가 최초가예요. 그쵸? 최초가. 시초가, 최초가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이 무너진다. 이 두 라인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그날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죠.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라인이 무너지면 이 종목은 이제 이제 가는 라인이구나. 죽으러 간다. 하방으로 엄청나게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봉 두 라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비밀의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비밀의 가격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0,000원짜리가 올라오면 10,000원짜리가 올라올 때 보통 저항이 보통 얼마죠? 뭐 11,000원. 그죠? 11,000원. 그 다음에 뭐 12,000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라인이잖아요. 그쵸? 끊어지는 라인인데 이것도 신규주에 적용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50%, 100%, 특히 200%, 뭐 300%야 상한가니까 뭐하지만 제가 봤을 때 보통 이 두 가격이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지금 13,000원에 상장을 한 종목이다.
그러면 13,000원에 상장을 했다. 그러면 100%면 26,000원일 거고요. 그쵸? 26,000원이고 그 다음에 200%면 39,000원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이거를 항상 알려드려요. 왜? 거기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 고점이 되니까 조심하여라. 물론 뭐 정확히 이 가격보다는 이 가격 조금 밑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가 있죠. 공모가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보거나 이건 곱하기 2 하면 되고 이건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TDS판 같은 경우가 그렇죠. TDS판 같은 경우는 13,000원이 공모가였어요. 그러면 13,000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6,000원, 26,000원에서 100% 넘게 시작을 했거든요. TDS판 같은 경우는. 그런 다음에 39,000원,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39,000원에서 39,000원, 그 다음에 48,000원인가요? 여기가 100% 올라온 거구나. 그쵸?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죠. 그죠? 여기 상한가. 예, 옛날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상한가까지 해서 52,000원이 이제 뭔데, 여기서도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그 가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그 다음엔 지지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첫날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첫날에 있는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8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M83 같은 경우는 16,000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2,000원이 1차 지지고요. 그죠? 32,000원. 그 다음은 48,000원. 48,000원. 여기가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못 뚫고 빠지고 여기서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너졌다가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온 거죠. 이 라인이 무너지면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쭉쭉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식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나 첩봉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가능하면 시초가는 공모가 위에서 시작되는 게 맞겠죠. 그게 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첩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봉인 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첩봉이 이제 두 라인을 이렇게 위아래로 그어 놓고 이 가격대에서 보는데 보통 이 가격을 안 깨고 올라오는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라인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박살이 나버리죠. 지금 TDS판 같은 경우도 첫날에 움직이는 걸 보면 여기서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이 상단선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종목들을 보면 이 저점이 깨진 다음에 박살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전진건설 같은 경우도 이 시초가 이 두 라인을 갖다가 지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라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이엔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양봉을 만들어서 분명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 중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제가 여기서는 단타를 보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저항선이 돼서 무너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다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넥스트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올라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에서 음봉이 됐지만 이 상단선을 통과하면 단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 라인이 무너지면서 박살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식적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을 하는 이러한 공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이럴 때는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가능하면 손해 안 보고 수익 나는 신규주 매매 공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매매해서 수익 내시도록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